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네,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요번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되게 크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굵직한 것만 몇 개를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인세도 손을 많이 봤고요. 소득세도 손을 많이 봤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적용을 받을 만한 부분, 과세표준 구간이 일단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래 2억 원이었죠. 2억 원까지 10%고 그 이후부터는 20%였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억 원까지 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5억을 벌면은 세금을 8천만 원을 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10%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줄어들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3천. 그리고 이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도 과세표준 구간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세율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고요. 그 세율 구간. 그래서 예전에는 1,200만 원까지 6%, 그리고 4,600만 원까지 15%, 그 다음부터 이제 8,800만 원까지 24% 이렇게 쭉 나갔었는데 이제는 1,400만 원까지 6%, 그리고 5천만 원까지 15%. 그러니까 각각 이제 과세표준 구간이 200만 원, 400만 원 이제 상향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는 총급여가 7,800만 원이었으면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53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476만 원으로 이제 54만 원 정도가 좀 줄었다.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볼 만한 게 식대에 대한 비과세가 상향됐다. 요즘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맞아. 이게 사실 네. 기존에 월 10만 원이 되게 예전에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대 10만 원은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한다 치면은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5천 원짜리. 김밥도 못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밥에 참치 못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20만 원까지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게 세부담 감소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총급여 한 6천만 원 정도인 사람 같은 경우는 1년에 18만 원 정도 세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식대도 고민이지만 이제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 진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되게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자리 관련된 세제 지원이라고 하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고용세액공제. 작년에는 투자세액공제가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고용세액공제를 통합을 하는 그런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면서 각각에 대한 그 세액공제 금액도 조금씩 더 상향이 됐어요. 이것도 약간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가 예전에는 이제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청년이 하나는 34세고 하나는 원래 29세. 이렇게 조특법을 보면은 이제 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부 다 34세로 상향해서 통일을 시켰다. 그럼 저도 이제 청년이네요. 아, 그런가요? 아직 청년이세요? 아직 청년이에요. 몰랐습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좀 크게 바뀌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좀 짜잘한 것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요번에도 또 확대가 됐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번에 바뀐 것 중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굉장히 강화돼요.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쓰면은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실신고 대상에서 그 아래 구간인 복식부기 대상자로 범위가 넓어져요. 성실신고 대상자하고 그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거든요. 도소매업을 예를 들면은 15억입니다. 15억. 예. 근데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훨씬 더 낮은 금액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3억 원이에요. 도소매 같은 경우. 15억과 3억의 차이가 엄청 크죠. 크네요, 진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신고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만 복식부기 대상이 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이제 차량 2대를 쓰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이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직원만 탈 수 있고 가족들이 쓸 수 없게 약간 이걸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짜투리인데 그 기부금하고 접대비 명칭이 바뀝니다.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요? 그쵸? 사실 기부금은 기존에 그냥 소득 50% 한도 기부금, 뭐 10% 한도 기부금 이렇게만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이제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렇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특례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 이렇게 명칭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리고 접대비가 이제 업무 추진비로 그냥 용어를 좀 친숙하게 바꾼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개정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